라이브 지금 라이브 하시죠. 이러니까 참 어려하던데. 말할 때 일부 얘기하는 데 기억도 여기다 끊어지고 되잖아요. 굴비 들면 오디오는 지금 이게 들어가신 거예요? 이거 와이러스 짝꿍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 와이러스 보시나요? 여성이 왔는 거네요. 예술이 나는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감사합니다. 이쪽에 드려야지. 아이고 여기 자 여기서 제가 가장 왜 그래? 네, 오늘이 111번째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11년 전 여성들이 이렇게 시위에 나온 이유는 여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상징이 빨간 장미와 빵이었던 거 아실 겁니다. 빵은 굶주림의 해소를 위한 또 장미는 참정권을 상징했었습니다. 이렇게 110년 전부터 111년 전부터 우리의 선배 여성들이 노력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의 여성의 지수는 세계
여성 성평등 지수는 아직도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변화의 희망이 조금씩 보인다. 저도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가 되었고 지금 저희 당의 최고위원의 50%가 여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좀 이런 것을 앞장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문제는 단순히 이 삶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문제이고 인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가치는 나누기와 대결이 아니라 이제 더하기와 포용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양성평등, 유리천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진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대표가 돼서 처음 참석한 집회가 첫 외부 행사가 택시 업계 종사자분들이 개최한 집회였습니다. 그때 이제 카풀 문제였는데요. 제가 택시 산업과 공유 경제가 생생할 수 있는 상생 카풀을 이야기했고 저희 당의 정책 대안으로서는 문진국 의원께서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허용하는 그러한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출퇴근 시간에 그 카풀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어제 정말 만시지탄입니다. 어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저희 당의 문진국 의원안과 똑같이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허용하는 안을 중심으로 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정부가 너무나 이 택시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던 정책이 으로 인하여 이렇게 이 극단적인 사회 갈등이 일어났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사과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하였든 어제 이 양과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준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될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합의문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는 국회의 몫입니다. 앞으로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민의 이동 편익 증대라는 공유경제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후속 조치들과 택시 산업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과도한 규제들의 완화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예산 총칙 조항이 충실하도록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기어이 이념 독재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선거법마저 제1야당을 패싱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거래하는 사상 초유의 선거법 구태타를 강행하고 나섰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야합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이 내용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일과 뉴질랜드만 도입한 제도입니다. 게다가 그들 나라는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 국가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것의 진위가 아니다,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끝까지 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민주당은 한마디로 다른 야당들을 속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경우에 당내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진위가 정말 이 선거법을 끝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세우는 것이다 하면 대통령 독재국가를 꿈꾸는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다른 야당들을 속여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관련된 법을 보면
보면 결국 이 청와대가 공포 정치를 획책하는 이 실질적으로 지금 또 다른 이 옥상옥의 제도가 될 수 있는 공수처법, 또 검경을 실질적으로 검경 갈라치기로 가는 사법개혁법안, 그리고 안보 무력화를 시도하는 국가정보원법, 기업을 정치에 올가매는 공정거래법 등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안을 논의하고 있고 아직도 사법개혁특위는 아직도 활동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것은 그들 마음대로 멋대로 모든 법안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기간도 단축하는 것도 또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야당을 무시하고 이렇게 멋대로 하는 이 마음대로 하는 이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는 거듭 경고하지만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어제 대책 보고 정말 국민들이 한숨 내쉬었을 겁니다. 야외 공기 정화장치 정화기 도입한다는 정보 보면서 이게 도심한 가운데 대형 선풍기 틀자는 것 아닌가, 조인 정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핵심과 본질은 다르고 변질만 늘리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 화력발전소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 뭐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정부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미세먼지 줄이는 근본적 해결 책임 탈원전 정책 폐기 즉각 해 주십시오. 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선거제도는 물론이고 패스트트랙을 국회가 그 4년 임기 중에 정말 한 번 있을까 말까 쓸까 말까 이렇게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게 패스트트랙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기본적으로 대화 토론하고 여야 간에서도 협상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정치의 장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정말 안 될 때 피치 못할 사유로 정말 4년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패스트트랙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텐데 무더기로 패스트트랙에 이렇게 수많은 국민 여론이 갈려져 있는 이런 법안을 올리겠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여당이 스스로 의회를 부정하는 국회 중심의 정치하지 않겠다고 집권당이 스스로 선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에 얹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파국을 선언하는 것이자 좌파 독재 선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파국 선언 여당 스스로가 하고 그 이후에 벌어질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라라고 묻고 싶습니다. 자, 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상당 정치위 의장 만나서 2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 7개 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은 이미 언론 통해 보도됐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 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이 제한 수준의 미세먼지 조속한 해결을 위한 상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이어서 후속으로 나온 것입니다만은 이 여당의 인식 수준이 서로 안타까운 수준이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미세먼지의 근본적 원인 그리고 획기적 해결, 이거는 탈원전 폐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당은 13일 처리 법안 중에 에너지법을 꼭 좀 포함시키자. 그래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위한 이런 결정을 할 때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 보면 테러를 열어드리기 위한 그런 법안 개정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끝까지 13일 날 처리할 수 없다라는 여당 정책의장의 태도 때문에 이 법이 처리되는 그 리스트에서 빠지게 된 것 참으로 좀 인식이 너무나 안이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야외 공기정화기 달고 걸어서 출근한다고 비서실장 걸어서 출근한다는데 수도권에서 서울의 집값이 비싸서 수도권에서 만원 버스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 걸어서 출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참 기가 막힐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어제 이제 경산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의견이 무산됐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배후에 민주노총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이 경산호위 합의를 무산시키는 민주노총 역시 무소불이고 역시 민주노총에 포획된 좌파 정권이다라는 것을 어제 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이쯤 되면 경산호의 무용론 넘어서서 발전적 해체하는 편이 낫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민주노총이 반대만 하면 사회적 대화기구로 넘기는 거 무책임하기도 하고 아무런 해결 방안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52시간 근로위반 처벌 유예 기간이 이번 달 말로 끝납니다. 국회에서 우리가 조속히 결론 내릴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카풀 관련해서는 대표님 말씀 쭉 있으셨는데 이제 말씀대로 감사 대상되는 초고령자 기준 마련, 택시 월급제 관련한 재정적 뒷받침 이런 부분 걱정스러운데 이 정부 할 줄 아는 거 국민들 돈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택시 월급제 이걸 국가 재정으로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냐는 일부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민주당이 의총에서 선거법을 비롯한 10개 법안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에 의한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0가지 법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법을 패스트 트랙에 해야 되느냐 했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투표법,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 관련한 법, 자치경찰에 관한 것, 국가정보원법, 또 공정거래법, 부정받지 및 권익위설치법, 행정심판법 등 이런 법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고 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이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량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법이 결코 아닙니다. 이 법들 그대로 들여다보면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민생과는 거리가 멀고 오직 장기 집권, 좌파 정권의 지속을 위한 법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패스트트랙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선거법은 미끼 법안에 불과합니다. 다른 야당의 공조를 위한 미끼 법안이고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끼워넣기 법안입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이런 걸 위해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들은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법안들을 미끼 법안, 끼워넣기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악용해서 처리되는 과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있을 거라고 발표됐습니다. 늘 이 정부의 인사를 볼 때는 능력보다
코드가 중시되는 인사에서 걱정이 앞섭니다. 다른 부처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후에 외교안보 부처에 대한 개편을 자유한국당은 요구해 왔습니다. 책임져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부는 다음 총선 출마는 개각이 있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고, 한일 공조를 이루어야 될 외교부, 또 백악관과 역시 연락을 유지한 청와대 안보실장, 또 배후에서 이를 총괄했던 국정원, 어느 누구도 개편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그런 개각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회담 실패에 따른 문책 혹은 수청설이 나돌고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공조 실패에 대한 책임은 고사하고 북미 정상에 대한 실패조차 예측하지 못한 이런 우리 부처에 대해서 아무런 문책이나 책임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특히 강경화 장관, 한미 공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당초 결과에 미치지 못해서 국내적으로 회의론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한반도 평화정책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와 관련해서 김정은에게 실망했느냐 했더니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장관, 책임져야 될 장관이 아직도 이런 인식을 보이는 것은 정말 한심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게다가 후임 오늘 발표될 통일부 장관으로 예정된 김연철 후보자는 내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2018년 본인의 이제 책에서입니다. 대북 제재는 자해다. 그래서 그 대북 제재에 대한 쓸모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목적을 위한 수단인데, 그러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관계만 악화시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참 거꾸로 가도 이렇게 거꾸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바로 실패한 이후에 있는 첫 인사가 바로 이런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온다고 한다면, 대북 제재가 쓸모없다고 한다는 인식을 가진 장관이 우리 국내에 주는 메시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주는 메시지는 뭘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청문회에서 단단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미국 정상회담 실패 후에 미국 간의 이상기류와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와 엔진시설 복원 징후는 협상 과정에서 밀당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회담 실패의 원인 분석, 중재자 역할 등 안이한 담론에 매몰되어 있을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축소된 한미 군사훈련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금강산 개성공단 제재 문제는 당분간 옆으로 밀쳐두고 북한의 동태를 보다 면밀히 다각적으로 파악하면서 국민들이 안위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확고한 안보태세 점검에 집중해 주길 요구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경제 DNA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난 1월 실업자가 122만 4천 명으로
19년간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배율은 5.47배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악의 양극화를 기록하더니 이번에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합니다. 최악의 경제상 시상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참모들이 모든 상을 휩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업 대출은 전년 대비 9.5% 증가해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7%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념 정책의 실험으로 자영업황이 나빠지면서 빚을 내어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들이 취약한 소득 기반이 갈수록 악화되는 업황으로 인해서 대규모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일자리 참사, 소득 분배 참사 등 모자라서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고집하는 한 현 정부가 내세우는 자영업 성장 및 혁신 정책은 헛발질에 불과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폭망할 때까지 소득주도 성장 폐기 안 하실 겁니까? 서민경제 살리기 이대로 포기하실 겁니까? 그래서 경제부처 업무보고도 받지 않는 겁니까?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대표께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4월 13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약을 발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SNS에 본인이 찍으십니다. 할 수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다. 그래 심정다라고 써오셨습니다. 그 다음 또 덧붙여서 뭐라고 써오셨냐면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을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 뿐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저한테도 맨날 이 문자 서비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반사 거울을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이부 반사 거울로 청와대까지 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누가 봐도 중국발 원인이 가장 크다라고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십니까? 지난 3월 6일날 대책 내놓으실 때 보니까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라고 하시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기 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가 말씀이십니까 이게? 이렇게 하니까 온 국민들이 왜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냐, 신사대주의냐 라고 분노가 불불불 끓으니까 그 다음에 3월 7일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 대책 마련하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 보하라는 겁니까? 앵무새처럼 업조리는 그냥 강경장관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능하게 그지없는 조명래 장관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대통령 뭐 할 건데요? 대통령이 직접 하세요. 대통령이 직접
한중 정상회담 열어서 직접 따지세요. 왜 산둥성에 그렇게 화력발전소를 많이 세워놓은 건지, 왜 동해안 쪽으로, 중국 동해안 쪽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그렇게 빽빽하게 세워놓은 건지 좀 따지시고 할 말 하셔서 속시원하게 미세먼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십시오. 의심입니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보기 싫습니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의 중심도시 경남 거제시 김한필 국회의원입니다. 별밤의 신음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20년간 관리하던 대우조선 해양을 민간에 매각하는 본계약을 체결하는 날입니다. 조만간 지속된 세계조선 경기 하락으로 인해 대우조선 해양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의 지원과 뼈를 깎는 구조조정 끝에 흑자를 내는 기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대우조선 해양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밀실에서 동종사인 현대중공업이라는 재벌에게 특혜를 주며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선산업의 재편을 위해 빅3를 빅2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항변하지만 조선업계 종사자 대다수는 이번 대우조선 해양의 매각이 추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 사태가 불가피하며 대우조선 관련 중소조선소와 현대업체, 기자재 업체 등을 괴멸시킬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아들, 딸 손을 잡고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하는 대우조선 근로자들의 눈물의 행렬이 가슴점이 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가 살아보내는 근로자들과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매각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사람이 우선이고 노동자를 이해하며 국민 편에 함께하겠다는 정부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대우조선 해양 동종사 매각을 중단 요구하고 경남 도민과 거제 시민 대우조선 해양 종사자들과 대화에 나서십시오. 아울러 향후 어떤 매각 협상을 추진하더라도 먼저 대화하고 설명하며 특히 고용 안정과 물량 보장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한간에 우리가 현실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꼭 마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목이 쉬어서 미안합니다. 예, 감희선 의원입니다. 최근 검찰은 김정수 지사를 1심에서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해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는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김경수의 2심 재판정 또한 이념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리법 연구의 출신 판사가 맡기로 결정됐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모든 요인을 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스스로 의심을 자처하도록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가택연금에 가까운 조건부 모습이지만 이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전 대통령 석방이 문재인 정권의 김경수 구하기에 밑그림 그리기라는 한간의 불길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듯해 매우 우렵습니다. 지난 2월 13일 자유한국당 방미단은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의 석방 가능성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김경수를 풀어주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먼저 석방할지도 모른다는 정략적 시나리오가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그루킨 사건은 지난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김경수가 수감 직후 옥중에서 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김경수 법정 구속 이후 민주당이 상권 분리까지 훼손하며 1심 재판부를 적폐로 몰아 인신공격하고 판결문을 헐뜯는 모습을 보면 이 문제가 정권과 여당에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김경수를 석방시켜 정권 말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지지부진 끌고 가고 싶겠지만 이는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심 판결문에 드러났듯이 김경수 사건의 직간접 범죄 물증은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권의 외압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방위원회 감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입니다. 현재 외교안보팀은 사퇴하라는 말을 듣기 전에 스스로 사퇴에 잠시 맞다랍니다.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회담 전날에 미국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김정칠에게 의제 논의를 요청했지만 몇 시간 동안 바람맞히고 거절을 한 바 됩니다. 북한은 회담 중단을 협박한 적이 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런 이상 신호들에 대한 분석이 합의했습니다. 회담 진행 중에도 회담이 파국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국 26분 전에 청와대 대변인이 잘 될 거라고 불평합니다. 회담 결과 분석에도 철저히 미국 국내 정치 요인을 강조하는 호도하고 있습니다. 회담 결과에 대응한 데서도 북한의 핵 의지가 더 분명해진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을 복원시키고 강화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비핵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국방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유엔 제재와 미국의 개별적 제재를 다 유지하겠다고 발표한데도 불구하고 대성공단과 성남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담 준비 과정 진행 중에 결과 대응 모두가 무능을 드러내고 대한민국 안보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무슨 얼굴로 여기가 그 통찰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홍영표 대표는 야당이 견제를 즐기고 있다고 이런 프레임을 목표를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많은 기업들이 진심으로 평화와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기도하고 성원하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누차가 그랬는데도 오로지 국내 정치의 목적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당 대표, 원내대표, 또 정당계들은 입이 강준이만 해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임을 알아야 돼요. 물러나라는 말 자체가 사칭이야. 당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패싱이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국민들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2018년 4분기 기준으로 1분기 가계 소득은 17.7% 감소한 반면에 5분기 소득은 10.4% 증가해서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지금 2003년 이후에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과기정통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 경제부처의 새 업무 계획이 어제서야 보고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면 보고가 아닌 서면 보고 형식입니다. 아울러 곧 개관이 예정된 이 시점에 발표된 각 부처의 업무 계획은 도대체 누가 추진할 것입니까? 물러난 장관이 추진하는 것입니까? 새로이 응대하는 장관이 추진하는 것입니까? 신임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또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또 업무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까? 한편 또 일부 사업들은 이미 시행에 들어간 사업들도 업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조치 후 보고가 지금 업무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 패싱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먼저 북미 회담에 올인하다 보니 경제부처 업무 보고를 챙길 시간이 없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수출, 투자 실적, 소비, 판매 모든 부분에서 경제부처는 경제지표는 사상 최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통령과 각 경제부처 장관들은 공개회의에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북미회담의 중재자를 자처한다고 하더라도 새해 초에 대통령이 관계장관과 머리를 맞대고 살림살이를 챙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 세계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1분 1초가 바쁜 기업 총수들을 불러놓고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는 쇼가 각 부처의 경제부처의 새 업무보고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위기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과 약속만이 제2의 위기 증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금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백은커녕 성적표를 가방에 몰래 숨겨둔 채 부모님의 부지런함에 잃어버려서 잘 모르겠다라고 억지 부리는 초등학생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은 다시 묻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정부는 경제는 패싱이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무능과 오만에 극치하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제 패싱 빨리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로. 네,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